예요. 소련, 소비에트, 러시아, 소련 연망. 소련 시절에 공산당 기관지가 프라우다가 있었습니다. 프라우다. 신문 이름입니다. 프라우다. 중국 공산당의 인민일보, 북한 공산당의 노동신문, 이런 체제에서 이 권력의 의도를 충실하게 맞춰준 것이 이런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6년 전에 파업의 불법성 역시 인정이 되었는데 강규형 이사, 고대영 전 사장에게 사과나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적반하장이다 이거죠. 자, 이런 게 성명이 하나 났고요. 두 번째 성명은 YTN 방송노동조합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노총에 반대하는 노조가 방송사마다 다 있습니다. KBS에는 KBS 1노조, 공영노조, MBC에는 MBC 제3노조, YTN에는 YTN 방송노조, 연합뉴스에도 있어요. 연합뉴스 공정노조, 이렇게 민노총에 반대하는 노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노총 세력들은 자기들끼리 모이면 자기들이 전부 방송현업인 대표하는 것처럼 과잉 대표를 하잖아요. 다 여기서 YTN 방송노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악의에 굴하지 말고 방송개혁을 완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언론 지형을 민노총 노조가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재인 정권 이후에 YTN을 보면 알 수 있다. 잘 알 수 있다. 얼마나 달콤한 시절인가. 사장과 상무. YTN은 상무가 있는 모양이네요. 사장과 상무, 각종 실국장 등 끼리 닥치는 대로 해먹고 있다면서 이것이야말로 노영방송, 노조가 경영하는 방송 이 말입니다. 노영방송, 그 잘난 2년마저 벗겨내면 방송의 사형화인가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YTN이 또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자에 대해서 이 헐뜯는 보도를 막 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13년 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 보면은 YTN 방송노조가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자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3가지가 있습니다. 1번, 취임 즉시 지난 5년여에 걸쳐 YTN 등 공영방송에서 자행된 방송 장악에 대한 면밀한 사실 조사와 피해자 구제에 나서라. 이거 사실 수사감이거든요. 수사감.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 이것만 봐도 수사감이에요. 사실은. 공공기관 감사법 위반에다가 결국 사장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300만원 벌금형 확정됐잖아요. 수사해야 돼요. 수사해서 여기에 가담한 소위 말해서 부역자들 있지 않습니까? 감사를 하든지 수사를 해가지고 사내에서 중징계해버려야 돼요. 제가 사내 직장질서 물란 외부 세력의 불법 행동 유발해가지고 해임됐는데 진실과 미래연애 이건 파면이야. 파면. 파면감이야 지금. 기대하고 있으세요. 2번, 허위 조작 뉴스 건절을 위한 정책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 3번 이거 중요합니다. 이 YTN 방송 노조가 참 이야기를 잘 해주셨는데, 이거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자님, 이 YTN 방송 노조 이야기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이걸 보면서. 특히 지난 5년간 어딘가에서 유유자적하다 불쑥 나타나 방송 정상화의 적임자로 행세하는 낭인들 말고 지난 오랜 기간 인내하며 현장을 지킨 현업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라. 아시겠어요? 맞습니다. 이동관 지명자님, 지금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만주 개장사를 조심해야 된다고. 응?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원래 1945년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 하겠다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아니죠. 만주 개장사지. 만주에서 독립운동 했다는데 알아보니까 만주에서 개 팔던 개장사였던 거지. 독립운동 했던 사람은 그렇게 막 나고 나서거나 그러지 않아요. 사실은 자기의 일을 묵묵히 하는 거죠. 제가 사실
허성곤 위원장하고 뭐 저하고 또 몇 분 있습니다. 우리 정철웅 우리 기자님하고 뭐 등등 장두희 선배님하고 이런 분들 병아리 감별사입니다. 이름만 딱 대면은 그 사람 누구 이러면은 아 그 사람 뭐 하던 사람 다 이러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만주 개장사 감별사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동관 저 방통위원장 지명자님은 그런 만주 개장사들한테 현혹이 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배가 산으로 가요. 언론개혁이 배가 산으로 간다고. 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YTN 방송 노조 위원장 김현우 위원장님이 지금 대한민국 언론인 총연합회 회장이거든요. 화이팅! 김현우 화이팅! 자, 대한민국 언론인 총연합회 성명도 나와 있습니다. 민노총 언론노조는 이동관 후보자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 당연히 없지. 6년 전에 아주 불법적이고 편파적으로 우리나라 공영방송을 장악하는데 이 완장창호 홍위병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언론 장악, 뭐 언론 탄압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 할 수 없잖아요. 자격도 없는 자들이 예. 오늘 윤두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회 과방위 소속입니다. 과학기술방송통신 뭐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오늘 기자회견 했는데 이분도 오늘 내용이 좋아요. 이렇게 했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언론사 등을 향해서 방송 장악하고 방송 정상화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이 좋은 말이죠. 방송 장악, 방송 정상화 이걸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자가 하려고 하는 거는 방송 정상화겠죠. 방송 장악이 아니라. 그래서 가짜뉴스 근절과 미디어 생태계 복원에 동참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MBC 뉴스데스크가 그날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소식에 전체 뉴스데스크 시간에 3분의 1을 하려 해가지고 6곡지나 장관급인 방통위원장을 마구 비판하고 조져댄 이거는 오바라는 거죠. 이게 이제 방송 장악이라는 어떤 아젠다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MBC는 지금 친민주당 방송이란 말이지. MBC는 너무 망한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윤두현은 이렇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6년 전에 공영방송 정상화 시나리오 문건을 만든 민주당. 그럼 그 방송 장악을 누가 했냐는 거예요. 민주당이 했지 뭐. 부추겨가지고 민노총 세력들이 친민노총 시민단체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고대영 양승동 아주 고대영 김장겸 쫓아내고 뭐 다인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양승동 전 KBS 사장, 김희철 현 사장, MBC 최승호, 박성재 전 사장 밀어넣어서 해고시키고 직원들 겁박하고 공포 분위기 만들고 방송은 친민노총, 친민주당 방송한 거 아니에요? 주진우, 김어준 뭐 전부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방송을 그냥 오염시키고 완전히 공의 덩어리로 만든. 그런데 지금 뭐 언론 장악이 어쩌고 언론 탄압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격이 없어 당신들은. 자, 그런데 오늘 언론 현업 시민단체 한 목소리로 이동관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는 우리 민노총 노조의 성명서를 한번 봅시다. 참 이 사람들은 이거 성명을 읽어보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게 공감 능력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공감 능력. 자기가 유리할 때는 적폐청산, 불리하면 언론 탄압. 공감 능력이 없어요. 자, 윤창현 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면서 내 마음대로 국민이 반대하든 말든 언론인이 반대하든 말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폭력을 실현하고 있다. 윤창현 위원장은 폭력이 뭔지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 이거 언어폭력입니다. 언어폭력. 왜 마음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지금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민노총 세력은 규정 절차 다 무시하고 3,500원 김밥 먹었다고 강경이사 쫓아냈잖아. 하지만 KBS 제1노조, 대한민국 언론인 총연합회, 새 KBS 공투위 이런 조직들은 그래도 법인카드를 정밀하게 조사했어. 그래서 감사원에 권익위에 조사를 신청하고 이런 식으로 절차적으로 하고 있다고. 당신들처럼 그냥 여기 KBS, MBC 무법천지로 만들어가지고 방송 장악에 나서는 민주당 편을 드는 그런 세력들이 아니란 말이야. 폭력은 민노총이 잘 쓰잖아.
응? 여기는 제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제도적으로 규정에 따라서.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지. 당신들 성질 급하지. 못 기다리지 그냥. 하우 권력 잡아서 막 꿀단지 빨려고 수익률 경진대회 금메달 리스트 막 배출하고. 당신 그래서 안 된 거야. 한 7개월만 기다렸으면, KBS의 경우에 7개월만 기다렸으면은 고대영 사장이 임기 마치고 나갔으면 그때 사장이 양성동 되겠지 뭐. 그랬으면 지금 김희철을 쫓아내라 이런 하기가 힘들지. 명분이 안 서니까. 근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당신들은. 또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 이 양반도 희한합니다. 언론사 간부들하고 기자들한테 걸핏하면 전화해서 기사 빼라, 이 기사 쓰지 마라, 이런 짓거리를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자가 했대요. 팩트 있나? 이 기자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자란 사람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란 말이야. OW 1H 모르나?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누구와 성명을 쓰든지 주장을 하든지 OW 1H에 따라서 쓰란 말이야. 이 사람 이 어디 기자지? 이 사람 한국 기자협회장이란 사람이 또 이렇게 뭐 쭉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 단체를 보면요, 제가 이 단체를 보고 오늘 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진짜 이거 보면 무서워서. 지금 여기 동조하는 단체들이 거의 없어요. 없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한 20-30명. 자 보십시오. 기존에 뭐 방송기자연합회, 뭐 민노총 언론노조,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우리 다 외우잖아요, 그죠? 이렇게 빼고 여기 또 뭐가 들어가냐면요, 80년 해직 언론인 협의회. 80년? 그럼 이게 몇 년 전입니까? 40년 전 아닙니까? 40년. 전두환 정권 때 활동했던 언론인들입니다. 자, 또 보세요.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이거 언제인지 압니까? 1975년 박정희 정권 동아방송 해고자 100명.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이게 똑같습니다. 1970년대.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때 뭐 언론자유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해직되거나 이런 사람들 모임이 있나 봐요. 거기 이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여기 성명을 뭐 기자회견을 하는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셨고 전두환 대통령 돌아가셨다. 하우 지금 뭐 40년 전 이야기를 하고 앉아있어. 지금 40년 전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우리 좌파 원로, 자칭 좌파 원로 기자님들, 이제 좀 이런 자리 오지 마세요. 이런 자리에 손자들 좀 자전거 태워주시고 이제 그러시라고. 뭐 이런 자리 와가지고 뭐 기가 차서 완전히 지금 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그러면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이런 겁니다. 성명서 내용을 보면은 또 극우 타령이에요. 극우 타령 보면 이 양반들은 뭐 하다 보면 안 되면 극우 타령이에요. 특히 이제 윤석열 정권, 뭐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자를 비판하면서 특히 방송통신 분야에서는 극단적 편향성을 띤 극우 유튜버와 종편에 출연한 것 말고는 아무런 정책 전문성을 찾아볼 수 없는 문외한이다. 이렇게 이동관 지명자를 이야기하는데, 근데 또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거 극우가 어딨나? 극우가 한국에 극주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좀 공부를 좀 하세요. 40년, 50년 전에 그 책 몇 권 읽은 거 가지고 지금 현재를 재단하지 마시라고. 책 좀 봐, 책 좀. 공부 좀 하고. 40, 50년 전 책 그거 한 몇 권 읽은 거 가지고 평생을 우려먹어, 하여튼. 해방 전후사의 인식 이런 거 읽고 지금, 2023년 이 세계를 논할 수가 있어요? 책 몇 권 읽고 앉아가지고 말이야. 아주 독서도 편협하게 게을러가지고. 책을 좀 더 읽으세요. 책 읽기 힘들면 유튜브를 들어요. 이런 유튜버. 얼마나 좋아. 근데 여기 보면 또 희한한 단체 하나 있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이 한국여성민우회가 뭐 하는 데지 제가 찾아보니까 자기들 그 홈페이지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성평등 교육, 여성 상담, 성희롱 예방 교육, 여성 건강. 이게 언론단체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 한국여성민우회. 이런데 끼지 마, 이제, 앞으로.
뭐 언론단체도 아니면서 왜 이런 데 껴서 뭔 내용을 안다고 자기들이. 내용 알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야. 또 여기 보니까 또 새언론 포럼이라고 해요. 새언론 포럼. 1997년 창립됐는데 각 언론사 노조위원장 모임이래요. 아이고 참 정말. 이 동아투이 조선투이 멤버들은요 그 이후에 1988년도에 한겨레 신문을 창간하는 멤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인 단체들은 싸그리 그냥 좌파 편향적인 민노총 세력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현업단체 뭐 현업 말은 그럴 때 또 지어내요. 영호 혼란 전술. 이제 안 속아 이제 국민들이. 언론 현업 모든 대한민국의 언론 현업을 당신들이 대표하나? 당신들은 이게 한 줌의 그 주먹거리도 안 돼. 이제는 국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구라치지 마. 이제 장난치지 마라. 그리고 제가 조만간 그 책을 내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내가 우리 후배들한테도 이 책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영국 한 20여 년 전에요. 영국의 그 노동당 당수가 토니 벌레어가 보수당하고 선거에서 이겨가지고 노동당이 집권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 영국의 사회주의자인 그러니까 그 토니 벌레어가 제3의 길을 제창하거든요. 제3의 길. 그러니까 사회주의 당에서는 제3의 길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노동당은 제3의 길을 주장하면서 보수당 지지층도 도움을 받아서 집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그분들이 쓴 책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영국의 전통적인 그 페이비언주의자, 그러니까 약간 좌익 계열의 사회주의자 이런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제가 이게 다음에 내일이라도 내가 책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게 영문판으로도 있고 한국어로도 나와 있어요. 제가 한국어 나온 걸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더울 때는 에어컨 밑에서 독서하는 게 장땡입니다. 막시주의자들이 게으르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책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지적 게으름을 지적하거든요. 제가 이 단체들 이게 타이틀을 쭉 보면서 느끼는 게 지금 계속 비평을 해드리면 느끼는 게 엄청 게을러서 공부를 안 해요. 이자들은 책을 자기들끼리 모여서 읽는 책이 따로 있어요. 그 책 말고는 다른 책을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특정 진영에 그 갇혀가지고 불쌍한 영혼들이지 어떻게 보면. 네, 그 책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내일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KBS의 그 MG노조 출범한다고 제가 소개시켜 드렸지 않습니까? MG노조가 생기면은 그 민노총 노조의 교섭 대표권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한 4,500명에서 2,300명에서 500명을 가지고 있으면 과반이 넘기 때문에 교섭 대표권을 갖게 돼요. 그러면 사측이 교섭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민노총 노조하고만 교섭을 하면 돼요. 그렇죠? 힘이 생기는 거죠. 그 사장도 민노총, 노조도 민노총 이러면 이거는 회사가 그냥 다 말아먹게 돼 있는 거죠. 근데 MG노조 젊은 우리 그룹들이 지금 듣기로는 핵심은 한 100명쯤 되는 것 같고 한 200~300명 거기서 민노총 노조에서 나와버리면 민노총 노조가 교섭 대표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회사는 민노총 노조, KBS 1노조, 공영노조, MG노조 다 개별 교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민노총 노조의 힘이 확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들이 여기 가입하지 말라고 민노총 세력들이 막 해방을 놓고 있나 봐요. 그 제보들이 막 들어온대요. 이거 1노조 성명인데요. 민노총 출신의 간부 다수가 지금 회사 간부를 말하는 겁니다. MG노조의 설립과 관련해서 MG노조의 설립이 무의미하다. MG노조의 설립이 본부노조 그러니까 이노조 민노총 노조를 공격하는 일환이라고 하는 등 전혀 근거 없는 이유를 대면서 우리 젊은 직원들에게 우회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온대요. 이 나쁜 자들이. 이 나쁜 자들. 지금 한국 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586 세력들 퇴출시켜야 된다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정치권도 보면은 여든 야든 586 정치인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 중에 그 운동권 출신들이 대한민국 발전을 가로막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 그때 그 사람들이 젊은 시절에 가졌던 패러다임은 이제 더 이상 맞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소련이라는 나라가 있어가지고 냉전이 있었지만 지금은 신냉전입니다. 다자 형태의 신냉전 등등. 또 대한민국의 위상도 달라졌고 그렇기 때문에 접근을 다르게 해야 되는데 여전히 공부 안 하고 책 안 읽고 맨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MG노조 설립을 저는 환영합니다. 우리 젊은 직원들 1노조에 가입할 필요 없어요. MG노조 만들어주세요. 다양한 목소리를 내주세요. 그래야 KBS에 새로운 바람이 붑니다. 저 선배라고 하는 자들 그 말 너무 듣지 마세요. 그 선배란 자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담보해주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어. 오히려 수신료 물리 쟁수됐잖아 결국. 응?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간부 출신들이 노조 설립을 방해하고 이런 거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됩니다. 이거 벌이 큽니다. 이거 사실은 제보 확실한 거 들어오기만 해봐. 그냥 1노조에서 그냥 바로 그냥 고발해 버릴 거야 아마. 자, MG노조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자, 그리고 제가 3, 4일 전부터 그 북한 인민군 열병식 하는 거 문제 많다고 막 했잖아요. 지금 막 신문들이 사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 우리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모양이지? 그래서 막 나옵니다. 오늘 뉴데일리에 또 기사가 나왔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북한에 저작권료까지 주면서 6.25 이퀄 6.25 땡땡 해방전쟁 북열병식 유튜브 생중계한 방송 5사. 아휴, 이거 정말 이거는 정말 멍청합니다. 이거 진짜 멍텅구리들이 멍텅구리들. 이 해당 영상, 이 기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친 방송국이네. 기가 막혀서. KBS는 인민방송국으로 사명을 바꾸고 본사는 평양으로 이전하라. 진짜 나라가 미쳐간다는 게 맞는 말이었어. 이걸 왜 중계방송하고 있는 거지? 제정신이 아니구만. KBS가 북한 방송인가? 대한민국 방송인가? KBS, MBC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나라 운명이 백척간두에 처해 있는 게 안 보이나? 이런 걸 좋다고 방송한 걸 보니 북한 공영방송 맞네. KBS가 공영방송인가? 내가 낸 시청료가 아깝다. KBS가 북한 열병식 행사 녹화 중계방송을 왜 해주는가? 머리 빠지네. 정신머리하고 말이야. 북한 대외선전부 선전선동부 심리전에 말려가지고 말이야. 말린 게 아니지. 안에 협조하는 세력이 있는 거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약속한 듯이 대대적으로 그냥 하는 거야. 연합뉴스 TV까지 해가지고 그냥. 여기 이 기사가 지적한 이겁니다. 그때 질문도 하셨지만은 국내 방송사들은 민간단체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대표가 임종석 씨입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통해서 조선중앙TV의 영상을 받는 대가로 북한의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있다. 내 수신료를 왜 그거 갖다 줘? 시청자한테 물어봤어? 이거 북한 도와주는 거잖아 결국은. 지금 유엔에서 북한 도와주면 안 되는 제재하는 거 몰라요? 그러니까 돈을 못 보내고 있거든. 그래서 그 돈을 우리 국군 포로 피해자들이 북한 자산을 압류하게 돼도 돈 달라니까 안 주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이 국민으로 받던 수신료를 저작권료로 지불하고 주적인 북한의 체제를 홍보해주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진짜 이게. 뉴데일리 조광영 기자님 기사 잘 봤습니다. 아주 기사 아주 좋아. 이런 기사를 좀 써주라고. 예. 그리고 우리 그 KBS 안에 또 기자 선배 기자님이 KBS 뉴스의 흑역사 보도본부 고위 간부들의 국가관 안보관이 겨우 이 정도였나 이런 성명을 썼어요. 본인 이름을 내고 했더니 조회수가 1140인데 찬성이 141입니다. 여기에 내용들 보면 쭉 비슷한 내용인데 이런 새로운 내용이 하나 있어요. 저도 이걸 몰랐는데 7월 28일 날 그 경상북도 칠곡에서 낙동강 전선을 지켜낸 미군 워커 중장의 흉상 동상 제막식이 열렸대요. 열렸는데 워커 장군 아시죠?
워커 장군이 그 영어로 하면은 워크가 걷다 아닙니까? 걷다. 걷는 사람이거든요. 말이. 그래서 우리 군화를 워커랍니다. 이분 때문에. 우리 군화를 워커라잖아요. 예. 이 워커 장군은 자기가 별단 장군인데도 하도 걸어 다녀가지고 별명이 워커잖아요. 워커. 성 자체도 워커지만. 근데 이분이 그 집차를 타고 가다가 폭발사고가 나가지고 교통사고로 전사했어요. 이제 한국전쟁에서. 그래서 이분이 낙동강 전선을 지켜낸 명장입니다. 명장. 맞습니다. 근데 이분에 대해서 흉상 제막식이 있었는데 언론에 보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KBS 9시 뉴스는 단신도 한 줄도 없다는 거예요. 정신머리하고는 진짜. 지금 말이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의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이 뭔지를 지금 고민해야지. 어? 북한 인민군 열병식은 말고 거창하게 보도하고 하면서 말이야. 워커 장군 그 흉상 제막 시간은 촬영 그림도 하나 없어. 이 멍텅구리들이. 정신을 어디다 두고 있는 거야 지금 도대체. 여기가 지금 북한 중앙조선 TV가 진짜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배님이 마지막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 이 말이 참 공감이 되는데요. 얼마 전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경고를 했대요. 어떤 경고냐. 한반도는 세계에서 항상 높은 즉시 대응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김정은은 예측 불가이다. 상황에 따라 며칠 안에 전쟁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라고 경고했다는 거예요. 미군 합참의장이. 미군 합참의장이 어떤 자리인지 압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을 지휘하는 사람이 합참의장이요. 미 육해 공군 해병대까지.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지금. 어? 그런데 무슨 북한 인민군 열병식을 생중계한단 말이야 이 자들이. 정신머리를 진 김미철 사장 하여튼 보도본부장 전부. 자, 그런데 이 선배님 말씀 마지막 이 말입니다.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창시자격인 미국의 한스 모겐소 교수의 진단은 의미심장하다. 분쟁 관계에 있는 두 나라 중 어느 한쪽이 핵무장에 성공하게 되면 다른 나라의 전략적 옵션은 두 가지로 좁혀진다. 이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대한민국 이야기고. 대한민국. 북한이 지금 핵무장했잖아. 대한민국의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야? 1번 전쟁을 하다가 죽는 거. 2번 미리 항복하는 거. 이게 두 가지밖에 없다잖아. 이 교수 말은. 근데 얼마 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뭐라고 했어요? 이기는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 이거는 진짜. 그러면 미리 항복하자 이 말이네. 어? 전쟁을 하다가 한번 해보지도 않고 항복하다 그냥 미리 항복하자 이 말이네. 그럼 누구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북조선 노동당, 중국 공산당 밑으로 들어가자고 대한민국이? 응?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실태가. 저는 아들 둘이 다 이제 공군 육군을 제대했어요. 얼마 전에 다 제대해서 복학을 했는데 저도 30여 년 전에 DMZ에서 카투사로 보병부대에 떨어져가지고 제가 DMZ에서 민정경찰 달고 30개월을 근무했어요. 저는 지금도 미군들은 M16을 쓰거든요. 한국군 K2 쓰지만은 지금도 M16 A2라고 그 자동 소총이 있어요. 그거 좀 전 잘 쏩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은 총을 다 쏠 줄 알잖아요. 어디 대한민국 건드리기만 해봐. 제가 여기 방송하다 뛰쳐나가요. 나는 진짜. 제가 이스라엘에 출장을 다 2번이나 갔었는데 이스라엘 군 취재하러 갔었어요. 거기 이스라엘 군은 현역이 한 50만? 50만 안 될 거야. 한 40만. 현역이 40만 밖에 안 되고 예비군이 많습니다. 예비군이 거의 200만 좀 됩니다. 거기 이스라엘은요 전쟁이 나잖아요. 레바논이 침공했을 때 또는 뭐 헤즈볼라가 침공할 때 이집트 6.1 전쟁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욤키푸르 전쟁 이런 거 있었잖아요. 현역은 72시간 자기 부대에서 지키다가 전사하는 게 현역의 역할이에요.
이스라엘은. 72시간 3일 만에 예비군 자기 삼촌 아버지가 딱 그 부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근무했던 부대로. 자기 근무했던 부대 가면 자기 총도 있고 막 타던 장갑차도 있고 다 그렇대요. 예비군을 관장하는 그 장군을 만나서 제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트윈 쌍둥이 부대가 있다 이러더라고요. 쌍둥이 부대가 뭐지? 이러니까 현역하고 똑같은 예비군 부대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근의 그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손을 못 대요. 손댔다면 큰일 나거든. 응? 지금 이런 현상들을 최근 벌어진 일들을 보면은 이거 심상치 않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앞으로 타이완에도 전쟁 벌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지금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지금 그래도 공영방송사 사장 이 민노총 세력들 다 쫓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앞으로 대한민국 급변사가 사태가 났을 때 뭐 헐렁하게 그냥 네 한국군과 북한군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도할 거 아니야 분명히. 뭐 그게 언론의 공정성과 뭐 독립성을 주장한다고? 웃기고 앉아있네. 자, 다음 소식은요,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몇 달 전에 그 고대영 전 KBS 사장이 대법원에 가서 자신의 사장 해임 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잖아요. 자, 그런데 6년 전에 고대영 KBS 사장, MBC 김장현 사장 퇴진해야 된다고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남기고 했던 대학 교수들이 있어요. 한 400명 됩니다. 400명 이상. 그럼 이 사람들 좀 미안하다고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대법원에도 최종 승소했는데 대학 교수란 분들이 좀 미안하다, 내가 좀 잘못했다, 그때 판단을 잘못했다, 뭐라도 좀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입 쏙 닫고 아무 말 안 하고 있죠. 그 명단이 이 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명단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 명단이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쫙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명단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봤더니 이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별로 정리해봤습니다. 대학별로 정리해보니까 여기 고대영 전 KBS 사장, MB 전 김장림 사장 나가라고 그때 성명들이 적폐청산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온갖 모욕적인 구호 막말을 했던 민노총 세력,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이 교수들, 학회 소속 이러면은 자기가 소속된 대학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대학을 딱 분류해서 엑셀 파일로 쫙 정리해가지고 대학별로 나눠봤다니까요. 나눠보니까 1등이 어디냐? 제일 많은 곳 20명, 교수 20명이 있는 대학 서울의 한양대. 2등 18명 서울의 성균관대. 3등 14명 서울대. 4등 13명이 있는 고려대. 5등 12명이 있는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서강대. 6등 11명이 있는 연세대, 경희대. 대한민국에 유수한 대학, 유명 대학에 싸그리 다 들어가 있어요. 이 교수라는 자들이 이 주요 대학에 애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고.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런 교수라는 분들이 우리나라 주요 대학에서 전부 매스리 커뮤니케이션 언론을 가르치고 있다고요. 가르칠 자격이 있습니까? 학생들 가르칠 자격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학들이. 그 이외에도 많아요. 밑에 10명 이상 수 들어갑니다. 지방 안 가봐요. 지방. 부산권의 주요 대학에 24명이 있습니다. 부산대 4명, 동아대 6명, 동의대 7명, 경성대 3명, 부경대 4명, 24명. 호남권, 전남대 5명, 조선대 5명, 전북대 9명, 합 19명. 대구 경북권, 대구 가톨릭 4명, 경북대 3명, 7명. 강원권, 한림대 13명이나 있어요. 춘천에 있는 한림대 13명. 충남대 8명. 충북에 있는 세명대 3명. 아이고. 완전히 없는 데가 없어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건국대 6명, 광운대 6명, 동국대 6명,
서울여대 9명, 성공회대 9명, 인하대 6명, 응? KBS도 말, KBS 8명, EBS 3명, IMBC 1명, SBS 1명, 서울신문 1명. SBS 1명은 심석대 씨라고요. 이분은 공인이니까 이야기도 되겠지. 언론노조 위원장 했는데 3명대에서 저널리즘 강의를 해요. 뻔하지 뻔해. 애들한테 뭘 가르치겠어. 이런 식으로 언론사 기자로 들어오려고 하는 학생들한테 이런 교수라는 여기에 서명한 이런 자들이 애들을 가르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육하겠습니까? 적폐청산은 옳은 것이었다. 고대영 김장김을 몰아냈어야 됐다. 뭐 이런 거 가르치지 않겠어요? 수단이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거. 혁명을 해도 된다. 이런 거 가르치겠지. 뻔하지 뭐. 그러니까 그 애들이 어떤 영향을 받고 여기에 들어오겠냐고요. 지금 방송사가, 특히 방송사가 민노총 판이 된 이유가 다 이런 분들 책임이에요, 사실은. 대한민국 실태가 이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걸 대학별로 딱 정리를 해보니까, 이거 심각하네, 심각해. 지금 우리나라 심각합니다, 이거. 아니, 사실 학생들이 시험 치게 되면 그 교수가 또 가르친 그 내용에서 시험 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가르치는데 뭐. 그럼 달달달 외워야 A 플러스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예 뭐 대학 다닐 때 세뇌가 돼서 들어온 거예요. 사상 교육을. 근데 들어오면 또 민노총 노조가 딱 기다리고 있잖아요. 야, 이리 와, 여기 가입해. 아주 거부감 없이 가입해버리는 거지. 학교 다닐 때 그 교수한테 그렇게 배웠으니까. 여기 보면은 이름을 좀 공개해도 될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필모 현 민주당 의원, 아까 말 심석태, 세명대 가서 저널리즘 강의하는 전 SBS 출신 기자, 민노총 위원장 출신. 여기 구속되다가 해임된 윤석열 이사도 있네. 윤석열 이사. KBS 윤석열 이사. 광주대 2명 있는데 윤석열 이사 있네. 여기 방송학회, 언론학회도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보고 있으니까 정말, 이렇게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주는구나. 이게 좀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제가 전에 그 소개시켜드린 그 정치의 몰락이라는 박성민 씨가 쓴 정치의 몰락이라는 책에 보면 나와요. 좌파 세력이 인재를 육성하는 방법이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정교조 교사들이 애들을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애들 머리는 스폰지지 않습니까? 빨아들이잖아요. 쏙쏙쏙 집어넣어주는 거지. 특히 머리 좋은 애들 더 그렇습니다. 머리 좋은 애들 쏙쏙쏙 받아들인다고. 대학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스커뮤니케이션 학교를 이런 교수들도 만나게 되겠죠. 그 뭐 적폐청산, 문재인 정권 이런 거 쏙쏙쏙쏙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머리가 굳잖아요. 예? 그러면은 새로운 어떤 학설이나 새로운 독서라든지 독서의 지평을 본인이 노력해서 넓히지 않는 이상 평생 간다고요. 평생. 예? 평생. 그러니까 이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좌파 세력들은 꾸준하게 인재를 육성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 진영에 있는 우파 진영은 뭐 하고 있습니까? 응?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지금 그 충청북도에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이라고 있어요. 거기 그 스쿨을 졸업한 학생들이 우리 회사에도 들어와 있어요. 벌써 거기서 강의하는 사람을 내가 제법 압니다. 우리 지금 이사하는 이상효 전 KBS PD도 있고, 뉴스타파 대표 김용진 대표이사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심석태, 이런 사람들 다 친민노총 세력이거든. 거기서 애들이 뭐 배우겠어요? 뻔하지 뭐. 막 시즌 언론가는 배워서 들어오는 거지 뭐. 뻔한 거지 뭐. 그런데 자유주의 언론관을 가르치는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저널리즘 스쿨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없어요, 없어. SBS 뭐 윤석열 회장이 만든 뭐 SBS 저널리즘 스쿨이 저기 연대인가 이화여대 안에서 수업을 하는데 그거는 정규 석사 과정이 아니에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조선일보에 그 기사가, 그 인터뷰 기사가 하나 있던데요. 제가 이거를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꼭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오늘 조선일보에 보면은 문화면에 송의달이 만난 사람, 1970년생 이응준 작가가 보는 대한민국 문화계, 정치, 경제, 남북한 통일, 이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깁니다. 아주 길어요. 이 사람이 이응준이라는 분이에요. 작가, 우파 작가.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나라 대기업, 기업 세력이 좌파 세력에게는 엄청 자금 지원도 많이 하고 하는데, 우파 세력에게는 아주 그냥 인색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응? 그러니까 뭐 좌파 단체에서 막 그 대기업 총수 공격하고, 또 저쪽 가면은 그 대기업들이 지원하는 돈 받아가지고 재단 만드는, 여기로 오세요, 아름다운 재단이에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좌파 단체들은 생태계를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누구는 가서 찌르고 누구는 가서 돈 받아오고, 그래서 좌파 생태계가 돌아가는.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고 박원순 시장 아닙니까? 근데 우파 진영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기업한다는 자들이, 응? 좌파 단체 뭐 공격에는 벌벌 떨면서 기업 총수들이 약점이 많으니까, 내가 특히 어느 내 그룹이라고 말하지 않겠어. 회장이 워낙 약점이 많으니까 제일 많이 돈 그 좌파 단체 지원금 준다는 거 아니에요. 멍텅구리 같이 해가지고 허점이 많으니까. 근데 우파 단체는 어디더라? 자유기업원인가? 어디 가서 뭐 좀 해보려고 했더니, 아우, 인색하더라는 거예요. 지원도 안 해주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될 턱이 있나? 계속 이런 식으로, 어떤 시장 경제주의, 옹호론자들 공격하는 이런 사회 문화가 계속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체제에 살고 있지만, 구한말에 산농공상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일부 영역에서는. 선비사, 농사짓는 사농, 공업하고 상업하는 사람들이 존중받아야지. 어? 공업하고 상업해서 부국강병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이 존중받아야지. 여전히 붙들고 말이야, 펜대나 굴리는 이런 사람들 존중하는 문화가 대한민국을 망쳐요. 망친다고요. 자기가 쓴 책, 자기가 서명한 성명에 책임을 안 지잖아. 대학 교수들부터. 고대영 전 사장, 김장겸 전 사장한테 개인적으로라도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해야지. 내가 그때 사정을 잘 몰라서 이름을 올렸다. 사과를 안 하잖아요. 대한민국 지식인들이 책임을 질 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특히 일본, 자기 책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생기면은, 일본이 그 당시 메이지 유신하기 전에 책 잘못, 네덜란드 책을 처음에 많이 번역했거든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이런 데서. 그래서 처음에 일본이, 네덜란드 배들이, 상선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거기 외국인 전용구역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일본, 네덜란드 책을 막 일본어로 번역하는 번역 기관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일본은. 그래서 일본은 뉴욕이나 런던에서 오늘 책이 나오면 일주일 안에 번역돼서 나옵니다. 거의 중요한 책은. 한국은 안 그래요, 아직까지도. 몇 달 걸려, 몇 달. 번역을 게을리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뒤늦게 하는 거죠. 아니면 소수들만 알거나. 그게 마치 족보인 것처럼 자기들끼리. 일본은 바로바로 번역되잖아요. 그게 일본의 힘이에요, 지금. 일본 가보세요. 책이 얼마나 잘 나오는데. 그런데 네덜란드를 번역하다가 미국 흑선을 알게 되고, 와, 네덜란드보다 더 센 나라가 있구나. 미국이구나, 그게. 그래서 영국, 미국 가서 신사유람단을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 신사유람단 멤버들이 다 하급 무사들입니다. 사무라이들. 그래서 책 번역 잘못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당시에. 사무라이한테 바로 칼 맞는 거지.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책임을 져야,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거 아는 거예요. 이 역사적 경험으로. 응? 사기치거나 무고죄 하면 큰일 난다는 거 아는 거예요. 미국 마찬가지 않습니까? 사기, 무고, 책임 안 지면 바로 카우보이가 총 쏴버리잖아요. 그런 역사적인, 문화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책 번역 잘못했다고, 성명서 이런 데 이름 올렸다가 누가 가서 총 쏘고 사무라이들이 칼로 찌릅니까?
느슨하게 해가지고 책임도 안 주고 뭐래. 몇 년 지나면 다 그냥 사장 돼버리고 까먹어버리고 이러니까 선전선동가들만 살아남아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의 실패예요. 사실은 이게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부끄러운 세대입니다. 근데 휴대폰이 나오고 유튜브가 생기면서 알게 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교수들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성명에 자기 이름 올린 사람은 싹 다 책임지게 만들어야 돼요. 한 번 더 읽어줄까요? 제일 많은 대학. 이런 거는 시간 날 때 그냥 확 그냥 고대영 전 KBS 사장, MBC 전 김장현 사장 나가라고 성명 올린 그 교수들 제일 많은 대학. 와, 명문대다. 1등 20명 한양대, 2등 18명 성균관대, 3등 14명 서울대, 4등 13명 고려대, 5등 12명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서강대, 6등 11명 연세대 경희대. 엄청 좋은 대학이네. 응? 여기서 교수 타이틀 달고 애들 가르친다고?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이름은 이미 다 있으니까. 그리고 맞다, 여기 모 교수가 우리 지금 이번에 그 8억 원 들여서 무슨 공적 책임 공론화 조사위원회 뭐 한다는 거 있죠. 그 위원장이에요. 위원장. 그 위원장이 8억 원 쓴다는 그 공론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오더라고. 참 뻔하지 뭐. 공론조사 그 해봤자 뻔한 거예요. 뻔한 이야기죠. 자, 다음 소식은요. 시청자, 요거는 이제 댓글에서 어느 분이 좀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이건 준비한 내용입니다. ABU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영어로 ABU. 이게 뭐냐면요. 아시아 태평양 방송연맹. 아시아 태평양 방송연맹이라는 ABU라는 단체가 있어요. 사실 이 ABU는 1국가 1방송사 요거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누구겠습니까? KBS. MBC나 SBS는 ABU 멤버가 못 돼요. 한 국가의 대표 방송사 하나만 들어갑니다. 그럼 일본은 뭐겠습니까? NHK. 그죠? 호주 ABC. 호주 공영방송이 ABC거든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올해 10월에 서울에서 ABU 총회가 열려요. 서울에서. 이게 돌아가면서 합니다. 호주에서 할 때도 있고 저도 그게 7년 전이네요. ABU 그 회의 참석을 위해서 제가 호주를 갔던 적이 있었어요. 가서 뉴스 같은 거 교환하고 서로 좀 네트워크를 좀 강화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근데 ABU의 최대 메이저 주주는 누구냐면 한국 KBS하고 일본 NHK입니다. 돈 제일 많이 내고 최대 주주입니다. 자, 그리고 언론 자유가 있는 나라잖아요. 지금 ABU 멤버들 중에도 언론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온 대표 방송사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 중국의 CCTV지. 그래서 중국의 CCTV 사장은 ABU 회장이 될 수 없어요, 사실은. 언론 자유도 없는데 무슨 그냥 회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NHK 사장이 한번 회장했다가 KBS 사장이 한번 회장했다 이렇게 해요, 보통. 근데 현재 일본 NHK의 마가사키 사토루 부회장이라는 분이 이 ABU 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NHK 부회장직이 임기가 만료돼가지고 현재 ABU 회장 역할을 누가 하고 있냐면 김희철 사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희철 사장이.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문제 많은 분이 지금 10월 28일부터 5일 동안 이 여의도 일대에서 열리는 ABU 총회의 회장 역할을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BU 서울 총회 하기 전에 김희철 사장은 집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안 그러면 이게 외교 참사가 됩니다. 아마 그 ABU 총회 못하게 또 완전히 또 집회 열리고 이럴지도 몰라요. ABU는요 1964년도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방송사들의 어떤 권익 증진과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발족이 됐습니다. 최대 주주는 사실은 KBS하고 NHK입니다. 65개국 250여 개 방송사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고 KBS는 ABU의 창설 멤버입니다. 대한민국의 ABU 회원은 KBS밖에 없습니다. 예.
오늘 요거 댓글로 질문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뉴스를 정리해 드리면서 제가 오늘 클로징 멘트로 좀 남길까 합니다. 지금 이게 이제 확인된 건 아니에요. 확인된 건 아니에요. 김현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이 지금 사퇴하겠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대요. 갑자기. 왜 사퇴하지? 지금 3명이잖아요. 원래 방통위원이 5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가 이제 청문회 끝나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지금 3명이니까 4명이 되잖아요. 근데 최민희 씨는 지금 뭐 어떤 범죄 혐의 그게 있어가지고 지명이 거부돼 있어요. 다른 후보를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3명 체제잖아요. 그러면 국힘당 추천이 지금 김효재, 이상임 변호사, 민주당이 김현. 자, 근데 김현이 만약에 빠지게 되면 2명만 남잖아요. 그러면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가 들어오기 전까지 2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폭파 치다가 패가 안 좋으니까 판때기 엎어버리는 이 수법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퇴를 하게 되면. 그런데 오늘 뉴스 보니까 또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장성철 소장이라고 옛날 그 김무성 국회의원 그 방에 있었던 보좌관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장성철 소장이 요즘 많은 프로그램에 보수 우파 패널인 것처럼 초청이 많이 돼요. 네? 제가 받을 때는 이 짜가 같은데. 그런데 이분이 어디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지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0월에 사퇴한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0월에 사퇴할 수 있다. 사퇴설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김현 사퇴설과 이재명 사퇴설을 딱 뉴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이 사람들은 분리하면 판때기 엎어버리는 게 습관이구나. 에? 엎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만들어 온 자유민주주의의 시스템, 오거니제이션 이렇게 유지될 수가 없어요. 옛날에 그 해방 이후에 공산주의자들이 남노당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려고 하니까 국회의원 총선하지 말자 해가지고 일으킨 폭동이 뭐예요? 예? 아시죠? 그게 4.3 사건 아닙니까? 예? 거기에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은 정말 불행하고 비참하죠. 그건 맞죠. 하지만 남노당이 일으킨 사건이 4.3 사건 아닙니까? 국회의원 총선거를 반대한. 당시 북한은 처음에 총선거 찬성했다가 나중에 반대로 돌아서잖아요. 소련이 지켰거든. 자, 이 사퇴한다는 이거는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는 겁니다. 김현 방통위원 본인의 임기가 있으니까 임기 때까지 열심히 하시라고. 이재명 전 대표도 임기 있으니까 열심히 하세요. 그 와중에 구속될 수도 있겠지만 열심히 하세요. 임기 동안. 그게 자신을 찍어준 당원들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뭐 하다가 물리하면 사퇴해버려. 판때기 엎어버리면 다 안 가? 그럼 뭐 하려고 선거하고 말이지. 뭐 하려고 임명 지명 받아서 청문회하고 그런 기회비용을 그렇게 들여가면서 그 조직이나 시스템을 유지하냐고. 기본적인 자세는 임기를 다 채워주는 게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국민에 대한 예의, 당원에 대한 예의, 유권자에 대한 예의. 아시겠어요? 불리하면 언론 탄압하고 유리하면 또 완장차고 적폐청산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그렇게 발전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준비한 뉴스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일 8월 1일입니다. 지금 그 남영진 KBS 이사장에게 본인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청문하겠다는 문건은 송달이 되었어요. 하기 때문에 지금 예상으로는 8월 9일입니다. 8월 9일 다음 주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 말고 다음 주 수요일 해임 청문이 끝나게 되면 바로 해임 절차에 들어간다고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는데 그게 8월 16일입니다. 광복절 이후에. 끝나고 나면 바로 아마도 KBS 신임 이사 2명이 들어갈 거예요. 바로. 지금 딱 들리는 이야기로는. 왜? 하루라도 비워놓으면 안 돼. 하루라도 비워놓으면 이자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딱딱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자도 김효재 방통위원 임기가 8월 23일까지거든요. 지금 김효재 위원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니까 8월 23일. 그럼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자는 8월 23일 전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요. 청문회가 끝나는 즉시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희철 사장은 바로 해임 재청안이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면 빠르면 8월 말 김희철 사장은 빠이빠이 하게 돼 있습니다. 빠이빠이. 그래서 지금 오늘 나오면서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회사에서 사측이 뭐더라 뭐 근로조건 뭐 협약 뭘 위원회를 만들자고 하면서 지금 민노총노조에게 뭐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뭐냐면 이제 후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도망갈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 줄 몰라요. 지금 당장 주거래은행에 1,000억 원에 더 추가 마이너스 통장을 쓰겠다고 지금 추진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소문이 들리잖아요. 그럼 자기들 뭐 명태 자금을 전부 챙겨서 먹튀하려고 하나? 이런 의심도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들이 마지막 나갈 때까지 어떤 짓을 하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규나 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으면 새 사장이 오셔가지고 싸그리 그냥 배임 혐의나 이런 걸로 싸그리 다 고소고발을 해버려야 돼요. 싹 찾아가지고 다 보내버려야 돼요. 나쁜 짓 못하게. 나쁜 짓을 하면 벌 받는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 전례를 남겨놔야 여기 남아있는 민노총 세력이 발언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본때를 확실하게 남겨줘야 돼요. 자, 우리 구호 한번 할까요? 네. 오늘 비도 오고 시원해졌는데. 자, 그동안 국민을 힘들게 만든 김희철 남영진을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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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방송 KBS 국민이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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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철 남영진은 각성하고 즉각 집에 가라! 집에 가라! 집에 가라! 집에 가라! 감사합니다. 깜빵 가라. 아, 예, 안녕하세요. 자, 여기 복 좀 주세요. 복 좀. 아, 예. 주세요.